안녕하십니까. 성북동영어 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톡라이트 2019년 교재 제17장 장문 독해 1번과 2번 문제를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가 한 지문에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Balance is critical in all orchestral music.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오케스트라의 음악에서 균형은 critical, 아주 중요하다 내지는 치명적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중요하다는 해석이 important, crucial, critical, vital, key 나오는 거는 유명한 얘기였죠. 그래서 전체 단어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쓰니까 항상 잘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s, themes, or melodic lines should be heard clearly while the accompaniment provides support and interest without drowning them out. 이렇게 나옵니다. drown out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뭐뭐를 압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뭐 support가 뒷받침의 명사, interest가 관심, 감흥 이런 뜻의 이제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조심하시고 accompaniment 명사 있어서 음악의 반주 내지는 뭐뭐의 부속물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theme,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theme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어휘 관련 부분 잘 봐주셔야 되고요. The most important part themes or melodic lines, 주 선율, 테마와 멜로딕 라인, 멜로디의 그 선율 라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should be heard clearly, 깨끗하게 잘 들려야 하고 while, 그러는 동안에 accompaniment, 그 음악의 반주가 without drowning them out. 이 여기서의 them이 important parts. 그래서 테마와 멜로딕 라인을 받는 거죠. 그 중요한 테마와 멜로디 라인을 압도하지 않고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감흥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drowning them out 부분에서 이 them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이 them이 important parts를 받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특스위치 문법을 좀 조심하셔서 동사 부사의 두 단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동사 두 개의 가운데에 이제 목적어가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themes and melodic lines라고 이렇게 목적어를 설정을 하면 자체가 명사니까 이렇게 그 drown out 중간에 와도 되고 이제는 drown out이 온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얘네들을 대무로 받으면 반드시 가운데만 와야 하고 뒤쪽에 오는 것은 쓰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3번입니다. The overall combination of sounds should produce the right orchestral color. 이렇게 됩니다. Overall combination of sound, 소리의 전체적인 조합은 should produce the right orchestral color. 오케스트라의 색깔에 합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right는 올바른, 합당한 이런 뜻이라서 appropriate의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케스트라에 AL을 붙여서 형용사 쓰고 있는 것은 다 아실만한 부분이고 뭐 overall과 combination도 아실만한 단어니까요.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4번 문제입니다. In the past century, some instruments have developed in a way that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에서는 some instruments, 몇몇 악기들은, 여기서는 이 instrument가 도구라고 해석되는 것보다는 음악에 관련된 얘기니까 musical instrument를 줄이면은 악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musical을 빼고 그냥 instrument만 쓴 걸로 보여집니다. Have developed in a way that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몇몇 악기들은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음의 훌륭한 조화를 hard to achieve, 이루어내기 어렵게 하는 way,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요거는 뭐 이 have developed는 그냥 개발이 되어졌다 이렇게 돼서 뭐 계속적인 용법도 괜찮고 결과적인 용법도 둘 다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굳이 용법을 따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way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나오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make가 오형식 동사니까 balance가 목적어, hard가 목적격보로 나와서 형용사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to achieve는 이 형용사를 수식을 하는 부사적인 용법의 부정사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의 몇몇 악기들은 음의 밸런스를 hard to achieve, 달성을 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진 방법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5번 문장입니다. In Brahms' day, 브람스의 시절에는 Everybody could play fortissimo and nobody was drowned out.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세게 연주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소리에 압도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압도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악기 소리를 여러 가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관악기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럼펫이라든가 뭐 트롬본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색소폰은 목관악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열의 관악기들은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트럼펫 같은 거 정말 이렇게 뭐 일반 집에서 한번 제대로 불어버리면 바로 아파트 전체에서 난리가 막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목관악기, 클라리넷이라든가 뭐 내지는 오보에라든가 이런 악기는 소리가 작죠. 그리고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가 소리가 크게 나는 피아노도 있습니다만 관악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소리가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요즘은 또 소재가 발달하고 악기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러니까 악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악기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 다른 악기들이 안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소리에 묻혀가지고 그게 이제 압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는 것은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람스의 시대에는 모두가 fortissimo 아주 세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nobody was drowned out. 어떤 소리도 묻혀서 압도되지 않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he'd never have written fortissimo for every instrument. 여기서의 he는 앞에 브람스죠. 브람스가 모든 악기에 대해서 fortissimo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우드나 테브 PP 나와가지고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포르테보다 더 센 게 fortissimo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drowned out이 이제 앞쪽에 나왔던 drown out의 수동태형으로 다시 한번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결사로 나왔던 otherwise 조심하셔서 이거는 뭐 구멍 뚫어놓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연결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6번 문제입니다. Today in its works, the brass needs to play inside the sound of an orchestra, often more quietly than is written in the score.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brass, 금관악기는 inside the sound of an orchestra, 관현악단의 소리 내에서 often more quietly than is written in the score, 흔히 written in the score, 악보에 쓰여진 것보다 than, 더 quietly, 조용하게 연주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 brass 단어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need to 부정사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빈도부사 나온 다음에 quietly가 나와서 이 quietly는 이 앞쪽에 동사 play를 수식을 하는 부사입니다. more quietly than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than이 있는데 이 뒤에 is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유사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동시에 동속절 내에서 이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말이 나와서 as하고 than이 대표적이죠. 비교급을 사용할 때 이제 as를 사용할 때 뒤쪽에 as, 그다음에 more than이라든가 than을 사용할 때 than은 이제 이 두 가지의 as와 than은 지금 보시듯이 이제 어때요? 여기서도 the brass needs to play more quietly, 그다음에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이거나 내지는 뭐 관계사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than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more than으로 그냥 쓰고 이 than 자체가 이 which 같은 거를 그냥 대신을 해서 관계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급에 사용되는 이제 원급 비교의 as나 또 내지는 우등 비교의 than 같은 것은 자체가 접속사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s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than을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is를 물어봐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법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as와 than이 나오면 이것이 뒤에 문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유사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quietly가 play를 수식하는 수식관계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부사구가 들어가고 빈도부사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수식관계가 굉장히 거리가 벌어지는 상태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시고 악보라는 의미로 쓰이는 score도 잘 알아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7번 문제입니다. Modern brass instruments are louder than those Brahms knew. Their tubes are bigger and wider. 이렇게 됩니다. 현대의 금관 악기들은, 현대의 관악기들은 those, 여기서는 brass instrument를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명사가 두 번 중복이 되면 두 번째 나오는 명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단수이면 that, 복수이면 those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죠. 이 those, 즉 현대의 관악기들은 브람스가 알고 있던 관악기들보다 훨씬 소리가 크다. 그들의
옛날에 튜브, 관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 those 다음에 which가 생략돼서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거 Brahms new brass instruments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which가 생략된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8번 문장입니다. Conducting the new Queen's Hall Orchestra in London was an eye-opener. 이렇게 됩니다. eye-opener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라서 놀라운 경험이란 뜻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좀 봐주시고요. 여기 지금 conducting부터 런던까지가 전체가 지금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주어부를 좀 조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긴 주어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는 동명사 주어밖에 없죠.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고 런던에 있는 New Queen's Hall Orchestra를 지휘했던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onduct는 conduct 뒤에 뭐 연구, 조사, 실험, 공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conduct가 이런 식으로 음악에 쓰이게 되면 악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밴드 등등을 지휘한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해서 여기서 지휘한다는 말이 되고요. 컨덕터를 또 사람으로 만들어서 컨덕터로 쓰면 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9번 문장입니다. The musicians play on instruments like those used in London in 1920s.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의 those도 여기 나와서 대명사가 돼가지고 이 앞에 instrument를 또 받는 거죠. 근데 한 문장 내에서 또 쓰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복수명사를 those로 대명사로 바꾼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the musicians는 어때요? 이 앞에 New Queen's Hall Orchestra, 즉 런던에 있는 New Queen's Hall Orchestra에 있는 음악가들은 Those used in London in the 1920s. 1920년 런던에서 사용이 되어졌던과 같은 악기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즉 옛날 악기를 연주를 했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그쪽 용어로 하면 빈티지 악기를 연주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오케스트라용 악기뿐만이 아니라 기타 같은 것도요. 뭐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것도 전기 기타도 59년도 팬더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기타 한 대의 악기가 1,000만 원이 훌쩍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티지 악기, 옛날에 쓰던 악기를 요즘에 사용을 해서 오히려 옛날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악가들이 그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상식 삼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런던에 있는 뉴 퀸스 홀 오케스트라 같은 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빈티지 악기를 사용을 해서 옛날 음악을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cut strings. 이 cut strings는 이제 양의 창자로 된 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테니스 라켓에 매는 줄도 cut string을 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부 다 그게 그래파이트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게 있고요. 천연 소재의 현을 매면 소리가 훨씬 작게 나오고 서스테인도 짧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하지만 옛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의도했던 작곡가들이 의도했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든 플루트, 그죠? 플룻은 대부분의 분들이 은색으로 돼 있거나 내지는 뭐 금색으로 돼 있거나 막 이런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플룻이 있고 프렌치 호른이 있고요. 그다음에 narrow bore trumpets and trombones 이렇게 나와서 이 narrow bore가 bore라는 단어가 구멍을 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narrow bore 자체가 구멍이 좁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구멍이 좁은 트럼펫과 트럼본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옛날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래서 이런 옛날 악기를 가지고 1920년대 런던에 사용된 악기를 그대로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고 있더라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play on 조심하셔서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ike가 나와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such as와 똑같은 패턴으로 쓰이는 것도 조심해 주시고 those 다음에 이제 분사가 쓰여가지고 원문이 which are used in London in the 1920s가 되는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어휘를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 좀 드려봅니다. 10번 문장입니다. I have conducted a variety of pieces with this group. 나는 이 그룹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을 지휘를 했고요. And I have hardly ever had to say anything about balance. 그리고 나는 균형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해야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hardly ever가 나오는 걸 조심하셔서 hardly ever는 한 단어로 바꾸면 never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ever가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ever가 있죠. 그래서 not ever, no ever, hardly ever 이렇게 쓰는데 특히 hardly ever는 어떻습니까? never랑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ever를 만일에 그 hardly never로 써버리면 이중부정으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hardly 자체가 부정어구로 쓰여가지고 hardly, barely, rarely, scarcely, seldom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강조만 그냥 ever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야 never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 hardly에 부정어구가 이미 있으니까 anything을 사용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anything을 쓰고 긍정문에서는 something을 쓰는 관계가 다시 한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A variety of 단어 나와서 다양한의 뜻으로 쓰인 거는 아실만 하고요. piece는 작품이나 곡을 받는 단어로 쓰일 수 있으니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11번 문자입니다. The sound of the brass instrument is directional, like a bunch of white-hot needles. 이렇게 됩니다. 관악기의 소리는 directional, 방향성이 있고 지향성이 있어서 like 뭐뭐와 같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A bunch of white-hot needles. 한 뭉치에 뜨겁게 달궈진 바늘과 같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관악기, 트럼펫이든 트럼본이든 이런 악기는 나팔이 쫙 나와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이렇게 소리가 쫙 직진해서 간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ite hot needles는요, 요거 그겁니다. 하얀데 뜨거운 니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봉틀에 달려있는 바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봉틀에 바늘이 달려있으면 재봉틀을 딱 작동을 시키면 바늘이 1분에 막 몇천 번 쫙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천을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바늘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일정 수준,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되면은 바늘이 휘어진다거나 내지는 그 바늘에 변형이 생겨버려서 천이라든가 만드는 옷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다가 이제 바늘이 자동으로 멈춰갖고 이렇게 바늘을 식혀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이제 재봉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뜨겁게 달궈진 바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천을 많이 이렇게 꿰매서 달구어진 바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재봉틀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예를 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네요. It's focused, colorful, and brilliant, but it doesn't spread or drown out the strings and woodwinds. 이렇게 됩니다. woodwind란 단어는 목관악기란 뜻이었고, string은 현악기란 뜻인 거 짐작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own out이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spread는 퍼지다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아실 테니까요. 여기서 it은 the sound of the brass instrument를 받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소리는 focused, 집중이 되어 있고, 소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colorful, 아주 다채로우며 brilliant, 아주 화려하지만 but it doesn't spread or drown out the strings and woodwinds. 퍼지지도 않고 현악기와 목관악기를 압도하지도 않는다.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앞쪽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현대 악기가 다른 악기를 drown out 할 수가 있고 균형이 되게 중요해지고 요즘 어떤 악기들은 균형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920년대에 런던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작업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옛날 악기를 쓰더라. 그러고서 이 얘기가 지금 진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악기들이 지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뜨겁게 달궈진 바늘처럼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서 나오지만 그래서 그 소리가 집중이 되어 있고 다채롭고 소리가 화려하기는 한데 하지만 이게 퍼지지도 않고 그리고 옛날 악기이기 때문에 현악기들이나 목관악기들의 소리를 막 다 덮어버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잘 봐주시면 좋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입니다. 해석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려가서요.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는 3번이 좋죠. Balance is hard to achieve in a modern orchestra. 현대 관현악단에서 조화는 이루어내기 어렵다. 그런데 옛날 악기를 쓰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봤더니 정말 밸런스가 잘 맞고 좋더라. 거기에서 쓰이는 관악기 같은 거는 세게 연주를 해도 다른 악기를 잡아먹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3번이 제목으로 제일 적당했던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quietly 나온 부분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요거는 위에서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괜찮은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해석 같은 것도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 조용하게 연주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내용상 잘 봐주시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밸런스가 균형이었고 사실은 전체 문장의 가장 핵심어는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리티컬 단어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의 형용사형 봐주시면 좋습니다. 2번 문장에서는 theme 단어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while이 접속사로 나와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accompaniment,가 주어 그다음에 provide가 동사 support와 interest가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구조였죠. 그다음에 without drowning them out이라서 drown out 동사 꼭 신경 쓰시고 여기서 them이 important parts를 받으며 이 them 자체가 어때요? 목적어의 특수위치 문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 두 단어 동사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위치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right가 나오는 3번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 right는 올바른 합당한의 의미로 appropriate이랑 바꿔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4번 문장 가겠습니다. way가 방법 방식이고요. 관계사 주격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y가 단수니까 당연히 that도 단수고 그래서 make s가 붙었고요. balance가 목적어, hard가 목적격보의 형용사 보어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분도 조심해서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fortissimo 단어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매우 세게라는 뜻이었던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나와서 항상 연결사는 뭐 구멍 뚫어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He would never have written 부분이 나와서 뭐뭐하지 않았을 것이다의 조동사의 과거형 잘 봐주시고 조동사는 과거형은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번 문장에 needs to play 그래서 need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부사구를 뛰어넘고 often이 나오고 부사를 또 뛰어넘어서 quietl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넣는 게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2번 문제라고 제가 써놨던 거고요. 그래서 동사 play를 수식해서 더 조용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 악보에 쓰여진 것보다 더 조용하게 연주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그런 구조니까 조심해서 수식 관계를 좀 잘 봐두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then이 접속사와 이제 주어가 합쳐진 위치에 왔지만 비교급과 함께 쓰여서 이 then이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여서 접속사로 사용되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동시에 동속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as와 then은 비교급에서 사용됐을 때 뒤에 문장을 받을 수 있는데 뒤에 문장을 받으면 대부분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7번 문장에서 brass instrume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does가 나와서 즉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명사가 두 번 중복되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오는 대명사가 단수면 that, 복수면 dos로 바꿔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관계사가 생략된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컨덕팅부터 맨 끝에 런던까지 전체가 동명사 주어구였죠. 그래서 조심하셔서 동명사 주어나 부정사 주어는 단복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고 아이 오프너 명사 잘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컨덕트가 연구, 조사, 뭐 내지는 설문조사 등등은 실시한다는 의미로 쓰지만 밴드나 악단 등등은 지휘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번 문장에서 play 다음에 on을 쓰는 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 search에서 동일한 like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nstrument를 다시 받는 대명사 does를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분사 used 쓰여서 which are used in London in the 1920s로 쓰였던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명사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 쓰는 악기가 아니라 옛날 악기들의 예를 들어놨던 것이죠.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variety of 신경 써서 뒤에 s가 붙었던 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이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hardly ever에서 hardly 자체가 부정어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ever를 썼던 거. 그래서 한 단어로 바꾸면 never가 가능하고 not ever나 no ever나 hardly ever를 써서 ever는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말로 쓸 수가 있었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nything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not의 대체형으로 hardly가 있으니까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anything을 쓰고 긍정문에서는 something을 쓰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것이죠. directional 단어 조심해 주시는 11번 문장이고요. like가 다시 한번 나와서 뭐뭐 같은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 a bunch of white hot needles인데 재봉틀에 달려있는 바늘이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focused, brilliant 이런 단어들 조심해서 해석상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spread도 조심해 주시고 drown out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나 woodwind는 악기를 받는 단어들이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translation 잘 읽어주시고 그래서 조용하게 라는 부분 그래서 내용상 커버할 수 있게끔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vocabulary가 의외로 좀 평소에 보지 못하던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서 이번 기회에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지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